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소 금액의 계산을 보시게 되는 건데, 이제 이 복식부기 사업자의 경우에, 뭐, 물론 간편장부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세무 조정이란 걸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손익계산서 작성하게 주게 된다면 수익에서 비용 차감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계사무실에서 이런 걸 작성하게 되는 건데, 근데 소득세법에 의하면은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수익 금액에서 피해금비 차감해 준 사소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이쪽으로. 전환시켜주게 된다면, 기업회 기준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개념과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익 금액과 피해금비 개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불이치한 거를 조정해 준 걸 우리가 세무 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 금액이 들어가지 않은데 총수익 금액 들어가는 거를 총수익 금액 산입, 반대의 개념, 수익에 포함되어 있는데 세법에서는 총수익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총수익 금액 불산입 이렇게 불려줘요. 비용도 마찬가지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데 비용비 넣으라 하는 거를 비용비 산입, 비용에 들어가 있지만은 피해금비 아니다 하는 거 피해금비 불산입 이렇게 불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사업소 금액만 정확하면 되는 거니까 중간 과정 의미 없어요. 어차피 세법은 정확한 세금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고할 때는 당기 순이익에 의해서 조정해야 되는 건데 당기 순이익에서 가산해 주는 게 총수익금의 산입, 피해금비 불산입 이런 것들은 가산해 주게 된 거죠. 요구하고.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에서 차감해 준 건 피해금비 산입, 총수익금의 불산입은 차감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세무 조정하다 보면은 총수익금의 산입이라든지 피해금비 불산입이 있으면은 좀 괴롭죠. 소득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반대 개념으로 피해금비 산입이라든지 총수익금의 불산입이 있다면은 소득금액이 줄기 때문에 세금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용어의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 법인세법은 총수익금의 대신에 입금이라 불려줘요. 그 다음 피해금비 대신에 송금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가볍게 보세요. 이건 뭐 큰 의미 없고요. 그래서 세무조정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 실무를 안 하신 분들은 뭐 이거 아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실무하신 분들은 워낙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좀 더 가서요. 이제 총수익금에 대해서만 좀 더 보도록 하죠. 그러면 사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뭐냐, 뭐가 들어가고 뭐가 안 들어가냐 그런 개념인데, 자, 총수익금액 계산을 보게 된다면은, 자, 선세금은 안분계산 들어가죠. 만약에 2년치 임대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올해 것만 안분계산 들어가서 월수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년치 한꺼번에 월세 받았다 하면은 올해 지속되는 월수만 안분계산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는 복잡해서 받은 때 현금주의에서 받은 날에 다 넣겠어 하긴 되면은 과대 계산한 거는 그다 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과소 계산한 거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능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주의하세요. 자, 총수익금에서 차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외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거예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임의적으로 차감해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차감해주는 케이스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는 뭐예요? 하자 발생해서 물건을 돌려받는 게 환입이죠. 하자 발생해서 물건 가격을 깎아주는 게 애누리예요. 그렇죠? 매출 할인은 조기 채권을 상환해 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깎아준 걸 얘기해요. 원래 외상 받기로 했는데 일찍 돈을 갚았어요. 외상 매출금을. 그래서 일정율을 깎아준 거를 매출 할인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요게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표준과 같아요.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이제 세금계산 발행해 줄 때 이런 것들 다 차감해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면 거기가 바로 총수익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요. 판매 장려금은 차감해주지 말라 얘기예요. 판매 장려금 같은 거 만약에 줬다. 거래 수량인지 거래 금액에 따라 상대방의 상대편에게 지급한 장려금 이런 것들은 총수익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차감하지 말라 얘기죠. 만약에 뭐 휴대폰 판매하는데 휴대폰 판매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만약에 내가 100만 받았어요. 100만 받았는데 고객한테 판매 장려금에서 고맙다 해서 10만 원치
선물 줬어요.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소득은 90만 되는 거죠. 그래서 90만 신고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판매 장려금은 이건 비용이죠, 이게. 비용이고 총수금에 차감하지 않고 비용으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차감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수금의 100만 원, 관련된 비용은 10만 원, 뭐 접대비라든지, 아니면 광고 선전비 든다든지, 이건 경우에 따라서 판단해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여하튼 간에 그 소위 리베이트 얘기하는데, 리베이트는 총수금에서 차감해주면 안 된 겁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장려금 수입. 자,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웬만한 거는 전부 다 총수금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려금, 거꾸로 된 거죠. 판매 장려금 같은 거 수입이 발생했다 하게 된다면 총수금액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관상금은 넘어가 보시고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사업과 관련된 차산 수중이 채무 면적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 수중이 채무 면적 이익은 증여세가 나오죠. 증여세 나오는데 이게 사업 관련돼서 자산 수중이 채무 면적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무상으로 간판을 달아줬다. 이런 것들이 자산 수준 이익이 된 거죠. 이런 것들도 총수익 금액에 포함돼서 신고해 줘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사업과 관련돼서 보조금 받은 거, 국가 보조금 받은 거 이런 것들, 배상금 받은 거, 물론 배상금은 이제 관련된 비용이 총수익 금액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겠는데. 이런 것들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은 총수익 금액에 넣어서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간혹가다 이런 거 누락해 해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국가에 받은 돈은 공짜 생각해서 세금 신고할 줄 필요 없다. 그거는 법을 봐야 돼요. 항상 채용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가에서 사업 장려금 이렇게 중개했다. 그러면은 일단 긴장해서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세금 부담이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없다면 법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일단 과세입니다. 일단 총수금에 들어갑니다. 이미지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세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법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말 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연말 때, 코로나 지원금 나왔을 때 늘 긴장하면서 봤어요. 이게 신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가세는 상관없는 거, 이거는. 부가세 내용이 아니고 소득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에서 총수익 금액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거기에 영향 미치는 겁니다. 부가세만 믿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이건 개인적 사항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 상식과 약간 벗어난 게 있어요. 사업용 재고 자산에 대해서 가사용도 소비하거나 조합원 기타 타이나이트에 공짜 준 거. 난 돈 받은 거 없는데, 돈 받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튼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에 들어간다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사례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것들.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주택 신축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바로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주택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총수익 금액에 포함돼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증여했다. 나 돈 받은 게 없는데. 증여줬어, 자녀한테. 증여줬어요. 안 팔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증여세만 납부했겠죠, 증여세는. 증여세는 증여니까는 그거 인지했을 테니까 납부했을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업소득 된다 얘기예요.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한테 주택을 준 거에 대해서 시가대로 총수익 금액에 반영해서 신고해야 돼요. 희한하죠? 아버지는 공짜 주택을 공짜 준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사업소득세가 나오고요. 자녀는 증여세가 나오는 꼴이에요. 이중과세 아니냐? 이중과세 아닙니다. 이게 세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중과세 되지 않고 납세무자도 틀리죠? 이중과세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재고자산은 공짜 주는 게 아닙니다. 주려면 돈 받고 주세요. 그러면 증여세라도 면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사형 사용에 대해서는 간혹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되게 저도 깜빡깜빡이에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상식까지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세법 분명히 가선 소비에 대해서는 총수 금액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